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강철부대 우먼을 제가 계속 이제 컨텐츠를 하면서 오늘도 이제 강철부대 우먼에 대한 연관된 키워드로 제가 주제를 펼친 점 너무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추가팀이 이제 그 티저로 나오면은 그거 이제 소개 영상을 하면서 컨텐츠를 풀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좀 그거랑 같이 엮어가지고 제가 컨텐츠를 하게 되면 너무 분량도 많고 좀 맥락이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약간 좀 번외로다가 컨텐츠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좀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음성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강철부대 뭐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철부대 원 하기 전에 뭐 가짜 사나이 뭐 더솔저스 뭐 이런 군대 관련된 프로그램이 예전에 붐이었잖아요. 쇼미더머니 힙합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장수하게 붐이었듯이 그러면서 뭔가 유행처럼 한 5년간은 이렇게 되게 막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불어난 게 뭐냐면은 뭔가 군인 인식이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들과 그 다음에 또 이제 군인들에 대한 노고 그 다음에 이건 진짜 빈말이 아니라 진짜 실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특수부대 위주로 컨텐츠들이 많이 펼쳐졌잖아요. 강철부대나 뭐 가짜 사나이나 더솔저스나 그러다 보니까는 그 특수부대 지원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각 특수부대마다 지원에 대한 이제 커트라인을 좀 더 높였다고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전사 같은 경우도 더 엄격해졌고 기준치가 높아졌고 UDT도 마찬가지로. 왜냐면은 예전에는 기준치가 낮다 보니까 너무 만점자가 많으니까 좀 커트라인을 높였어요. 예.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어차피 의복무로 이렇게 징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자의로 인해서 간부나 특수부대 부사관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지원율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강철부대나 뭐 이런 아무튼 특수부대 컨텐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옴으로써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곧 강철부대 우먼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뭐 10월 2일인가 방송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좋은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여군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얄팍하게 본 어떤 쇼츠나 혹은 뭐 유튜브 컨텐츠나 기사나 그 다음에 제가 집에서 TV를 조금씩은 보지만 많이는 안 보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군인분들이 이제 부족하다, 부사관분들이 부족하다 하고 또 중요 자원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왔다, 중상사급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요즘 이슈가 되면서 어쨌든 인원들은 채워야 돼요. 예. 뭐 물론 그 인원이 내실이 없을 수가 있겠지만은 나중에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는 인구도 엄청 감소하고 출산도 안 하잖아요. 저도 심지어 출산을 안 하는 뭐 딩크족인데 출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부대는 많고 지켜야 될 바운드리나 섹터는 많고 뭐 임무라든지 채워야 될 병력들이 있는데, 이거 남군으로서 하고 또 남군들이 이제, 군대의 직업군인으로서의 어떤 메리트를 많이 못 느껴서 군복을 많이 벗잖아요. 하고 또 지원율도 줄어들고 있고, ROTC나 뭐 3사나 뭐 이런 쪽에도 막 지원율이 엄청 미비하다며. 그러다 보니까 부사관 같은 경우는 막 필기를 안 보는 수준까지 육군 부사관 같은 경우는 그런 약간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병력들을 이제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군들이 이제 부사관 지원을 해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여자분들까지 의복무를 하는 어떤 체제는 이제 아니잖아요. 하고 또 제가 여자들이 의복무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너무 이제 먼 나라 이야기라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경우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여군 이제 강철부대 우먼이 하고 또 강철부대 1, 2, 3가 흥행을 했고 강철부대 우먼도 분명 제가 볼 때는 반타작 이상은 할 것 같고 따는 단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여군들을 보고 물론 남자분들도 여군들의 경합하는 모습들로 매력을 많이 느끼겠지만은 여성분들 뭐 청소년들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뭐 여자분들도 보면서 많은 귀감과 그 다음에 재밌게 볼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쪽에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쪽에 또 내가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 내가 적성이 뭔가 맞을 것 같다 해서 지원이나 혹은 이렇게 장래를 희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군의 모집률이 저는 늘어나지 않을까. 특수부대 쪽도 마찬가지고 여군 전체적으로. 왜냐면 이번에는 특수부대만 카테고리가 된 게 아니라
독거미 부대, 그다음에 뭐 그 해군, 그 다음에 해병대도 수색대가 특수부대지 해병대는 그냥 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투력이 약하다 이런 분류는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특수부대는 수색대, 특수수색대가 맞고요. 해병대는 그냥 이제 병과, 일반 병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물론 약하다 이런 전제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일반 육군분들도 분명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화합이란 말이에요. 이번 시즌은. 예, 특수부대만 너무 막 차별화돼 있고 그렇진 않아요.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합을 하기 때문에 뭔가 미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막 특수부대 쪽만 이렇게 서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약간 평준화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는 각 군 특수부대만 희소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포커싱을 이번 시즌은 다채롭게 이제 뭐 일반 보병이 됐든 뭐 전문 병과 운전병이 됐든 기술병과가 됐든 공군이 됐든 해군이 됐든 이런 쪽의 모집률도 여군들이 이제 확대돼서 이제 뭔가 모병 활동이 약간 본의 아니게 시즌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군들의 어떤 직업군인의 희망하는 률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요즘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왜 많이 늘었냐고 제가 힘줘서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작년 8월에 상사 교육을 받으려고 육군 부사관 학교에 며칠 묵었어요. 그러면 제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애들이냐면은 뭐 육군 부사관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뭐 원사급도 있고 상사급도 있고 중사급도 있고 부사관 학교, 부사관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기 전에 이제 기초적인 훈련을 받는 이제 특수전 학교처럼 거기도 부사관들이 이제 입대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 훈련 부사관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훈련 이제 후보생 생도라고 할게요. 후보생 생도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비율이 여군이 진짜 많았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두 눈으로 목격했고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거의 6대4 비율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제가 묵던 그 학교가 대학교 캠퍼스처럼 엄청 크거든요. 대학교 캠퍼스 이상으로 교장이라든지 뭐 생활관이라든지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 관사부터 포함해서 안에 뭐 뚜레쥬르 뭐 파리바게트 치킨집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마을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그래도 많은 섹터를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돌았고 또 제가 또 시간이 틈틈이 나면 계속 구보를 뛰다 보니까 부대 전체를 다 쑤시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도 교육을 받으면서도. 근데 여군들이 진짜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 컨텐츠를 작년에 했었는데 육군 부사관 학교에서 교육받은 썰이라고 하면서 제가 썰을 풀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야기한 게 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어요. 여자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 여군들이.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여군이 없는 곳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다 보니까는, 남초부대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참모 여군들 2분 빼고는 여군인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진짜 어디 식당 같은데 아르바이트 하시는 여자, 성인들, 일반인 여자들 말고는, 그냥 여군들이라고 하면은 없었어요. 한 2명.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보이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좀 프리했어요. 남군들이 생활하기에 뭐 성군기나 이런 게 프리했어요. 뭐냐면 샤워하고 뭐하고 할 때도 좀 편하게 샤워할 수 있었고, 왜냐면 여군들이 없다 보니까 교장 같은 데에서 뭔가 화장실 같은 거를 이용할 때도 여군, 남군 이런 게 따로 분류된 게 없다 보니까 우리 화장실이 이게 독립적이다 보니까 편하게 이제 볼일을 볼 수도 있었고, 뭐 구보 같은 거 뛸 때 덥다 그러면 상의탈의 같은 것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았거든요. 예. 저는 좀 약간 그런 의식이 없었어서 편하게 군 생활했고, 뭔가 여군들이 많은 곳에서 안 했다 보니까 그런 감도 체크가 좀 안 되죠. 근데 이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제가 보니까는 뭐 포병 쪽에서 이렇게 주특기 훈련 받는 여군들도 보니까는 박격포 훈련 받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다 여군들도 많았었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6대4 비율이었습니다. 예. 교육받는 교육 그 후보생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군들이 담배를 너무 핀다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담배를 많이 피는 여군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예, 여군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돌이켜보니. 그래서 교장 이동할 때 막 40~50명씩 이렇게 제대를 이뤄가지고 막 다니거든요? 그러면 여군들이 진짜 비율이 많았어갖고 제가 좀 많이 놀랬고, 여군들이 이제 PT나, 그러니까 체력 단련 같은 것들을 하고, 무장행군 같은 것들도 하거든요. 체력 단련의 명목으로. 그러면은 진짜 여군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군들도 똑같은 강도로 받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좀 신기했어요. 뭔가 대학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군복만 입혀놨지 20살 이제 청년들에게, 여자 청년이든 남자 청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이색적이었죠. 저한테는. 왜냐면 저 예전에 군 생활과는 너무 이제 틀린 분위기였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9시 전에 점호를 하는데 그때 시간이 남아요. 야간 교육 끝나고 뭐하고 하면 8시에서 9시 1시간이 뜨거든요. 교육 받을 때. 그때 제가 운동을 하고 싶었고 맨날 구보를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막 뛰었어요. 막 뛰어다녔어요. 예. 막 뛰어다니면은 여군들이 막 일과 끝나고 이제 교육 후보생들이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는 모습들이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군 지원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2, 30명이 모여가지고 흡연 이런 스탠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막 슬리퍼 신고 이제 활동복을 입고 담배를 피는데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제가 놀랬거든요.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도 그 이제 1시간 정도 비자네. 그럼 PX도 가고 본인들끼리 좀 휴게 시간을 갖잖아요. 그때도 식당 옆에 이 흡연구역 있는 스탠드 쪽에 앉아가지고 여군 남군끼리 이렇게 맞담배를 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꼰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이색적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나 광경들을 이제 보질 못했으니까 군생활 하면서 어디 특수전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더라도 뭐 여군은 보기도 드물었고 여군들이 막 흡연을 하고 있고 여군이 다수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도 이제 보질 못했었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저녁에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봤었는데 연에 10만 명씩 인구가 줄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도 이제 징집해야 될 인원들도 이제 모자르고 이게 좀 나라 전체적으로 유기적이게 인원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 생태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10만 명이 안 채워지다 보니 계속 줄다 보니까 이 10만 명을 채우려면은 뭐 다문화,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그 다문화들이 이렇게 뭐 동남아 사람들이든 뭐 중동 사람들이든 와서 이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지금보다는 좀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좀 많이 개선돼야 된다. 예, 이민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좋게 이렇게 유학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만이 예전처럼 이제는 이제 우리 민족, 예, 우리나라 사람들만 돼야 돼. 그래서 뭔가 조선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이런 사람들을 뭔가 좀 색안경을 끼고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우러져서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돌아간다. 미국도 보면은 일론 머스크도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더라고요. 전 미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엄청 뭐 유명한 학자라든지 영재라든지 이런 벤처기업 사업가들이 보면 대부분이 본토 사람들이 아니래요. 예, 다 이민 와서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그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도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거든요. 남군이 채워줄 수 없는 공간들이 이제 여군들이 이제 강철부대 우먼을 통해서 물론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게 우먼 프로그램이 강철부대 1, 2, 3가 워낙 잘 만들었고 프로그램이 단단하기 때문에 우먼도 분명히 반타작 이상은 흥행할 것이다. 그러면은 여군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할 건데 이게 제 기준에는 좋은 현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은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향후에는 이제 남군들이 하고 또 출산율로 인해서 남자들이 없다 보니까 지켜야 되고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병력들이 어느 정도 일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못 채워지다 보니까 여군들로 이스라엘이나 타 나라처럼 이렇게 의복무를 시켜야 된다는 말이 좀 돌잖아요. 지금 뭐 기정사실화된 건 아니지만은. 근데 여군들이 이제 선택형으로다가 이제 내가 돈을 벌려고 직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군인 카테고리가 이제는 조금 많이 마사지가 돼서 조금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철부대 우먼 그리고 제가 뭐 교육받았던 이런 썰들을 이모저모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지원율이 높아져서 여군 남군 비율이 거의 동등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또 남자분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하고 또 세대가 틀리잖아요. 2030 혹은 뭐 1020 세대들은 또 뭐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호하지 않는 남자들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대가 바뀌어서 군인이라는 하고 또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생각하고 군대에 가게 되면 내가 너무 이제 뭔가 위험한 어떤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의복무만 마치고 그냥 사회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3년 동안 지금 전쟁하고 있고 또 막 이스라엘 중동 쪽도 지금 시끄럽고 전쟁 한 해 만에 하고 있고 대만하고 중국하고도 중국 막 전쟁 한 해 만에 막 고조되는 어떤 전 세계의 어떤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제
그 정전 국가다 보니까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어떤 취향이니까 결론적으로 많이 이제 바뀌어갖고 예전에는 직업군인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이렇게 남자분들이 취향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젊은 세대들이 라는 어떤 생각을 이모저모 해보았습니다. 온전히 이건 제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강철부대 우먼의 주제로 계속 컨텐츠를 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발췌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